봐줘야 되겠다. 못한 애가 그런 정도인데. 그래. 아, 이거 맞췄다. 그렇구나. 또 공부 잘하는 남자가 더 멋있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가 멋있고요. 어른 됐을 때 돈 많은 사람이 멋있고요. 맞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일단 예선전이죠. 예선도 통과 못하는데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선은 통과했는데 본선에서 결승 진출했네요. 맞죠? 저희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여학생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남학생들? 남학생들. 아 그래요? 승민아 그러니? 남학생들 공부 잘하는 많니? 우리 주변에 부모도 없어요. 너 몇 반이랬지? 2반이랬나? 다 1등급이야? 막 1반 뭐? 수능 모의고사? 인기도 어. 저희 반에 있고. 모의고사? 아니 저희 동아리에 진짜 수능을? 너무 많아. 고사한걸? 네. 어떻게 해? 1학년인데 어떻게 해? 뭐 근데 요즘 제가 볼 때는 사실 대전고가 더 학군이 요즘 좋아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분녀 이쪽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시키는 거 더 많이 시키는 것 같고 분원고랑 막 라이벌 의식인가? 갑자기 대전고가 막 세지고 애들도 막 내신 따러 간다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 다 개정고로 막 이렇게 가버렸어. 아니 특목고를 갔어야 될 애들이 도대체 일반고 학교에 그런 걸 왜 하냐는 그러니까 내신 따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막 듣냐는 막 싫어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뺑뺑이 들어서 그냥 막 섞여 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아니 무슨 저희 반이요. 대중고는 놀이본 애들이 많아. 대전 영재 그 공과 어쨌든 거기를 1차 합격을 하고 2차 합격을 하려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 어쨌든 했는데 갑자기 가기 싫어졌다고 면접을 안 갔대요. 아. 근데 걔가 지금 저희 학교 왔어요. 오늘 쌀 동아리에서 토론 떴는데 뭐 잘해요? 같은 팀이었어요? 근데 뭐 가영이야 또 이건 또 아 저희 팀 이겼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도 가영이 못 이기겠어. 맨날 지잖아. 아 근데 저는 그 동아리 있고 싶지 않은데. 자 우리 이제 오늘 결혼을 끝내서 시험 범위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기로 하죠, 맞죠? 그러면 의문변동도 했고 우리가 이제 첫사랑 있고 아홉켤레 있고 그 다음에 자아상 있고 책 속에 길이 있다도 있고 이 단어는 안 들어가고 맞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따로 책 안 줬죠. 그거 저기 거기에 있긴 한데 그때 그래서 했잖아 우리 했는데 우리 저번에 했잖아 월요일날 했잖아 맞지? 요거요? 이건 안 했죠. 그건 아직 못했어. 그거 빨리 지금 숙제해야 되고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그걸로 문제 안 줬고 맞지? 그거 왜 이렇게 안 핀 거 같은데 거의? 새 책이에요. 이제 다시 팔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냥 저기 가영아 좀 이제 풀어봐 슬슬 알겠지? 아. 다음 주부터 이거 해야 돼. 왜 이렇게 깨끗해? 알겠죠? 그리고 우리 책 속에 길이 있다 했잖아 월요일 날 알지? 이거 하는 대신 책 속에 길이 있다로 갔잖아. 아니 그걸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책을 안 줬냐고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결혼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자 결혼은 이제 이강백의 희곡입니다. 희곡. 그래서 이강백의 초기 작품으로 우의적이고 실험적인 기법 활용했다. 이게 밑줄로 가보세요.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우의적이고 실험적인 기법. 그리고 이제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근데 저거 시험 예. 본 거요. 결과 언제 알려줘요? 뭐 빨리 알려주면 개인적으로 DM으로 알려줄게요. 궁금하면 그게 언제? 내일 정도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이요? 네네네. 네. 인터넷 스토리에 이렇게 올릴까요? 이가영. 아니 쌤 그건 좀 링크 걸어놓고 가영 잘했어 막 이렇게. 아니 조금 고개처럼. 알았습니다. 네. 자, 극갈래는 인간의 삶과 갈등을 직접 보여주는 문학 갈래로 영화로 상영되거나 무대에서 상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로 상영되는 것은 시나리오 이런 건 배경식 알고 있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유의적인 게 뭐예요? 유의적인 건 약간 노는 걸 얘기합니다. 아. 네. 아 우의적인 거요? 네. 아 우의적은 빗대어서 표현한 거. 빗대어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금 현실의 어떤 세태를 좀 뭔가 비판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실험적인 건 약간 과감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왜 실험적이냐면은 막 무대에 막 관객이 그러니까 연기자가 무대로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넥타이 좀 빌려주세요. 막 넥타이 막 가져가고요. 예. 그다음에 관객한테 막 말을 증인이 돼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즉흥적이고 약간. 아니 즉흥적인 건 아니고 다 준비는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 가가지고 잠깐 이거 볼통 좀 빌려주잖아 이렇게. 근데 넥타이를 빌려가는데 넥타이를 안 빌고 있으면 어떡하죠? 근데 그래도 이 영화를 연극을 아신 분인데 설마 싫어요 이러진 않겠지. 빌려주시겠죠. 가끔 이제 그런 생각 저도 하긴 합니다. 왜냐면 넥타이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실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어떤 무대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좀 그래서 실험적 기법이다. 뭐 우의적인 건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가도 되나요 여기?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맞선에 나온 여자를 속이는 가난한 사기꾼 남자의 해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기꾼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아무튼 이제 결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주제는 단순하게 사랑과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한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이러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것들 늙고 그런 것들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미리 얘기하면 소유라는 건 없다. 우리가 뭐 소유하고 이런 건 없고 결국에 다 뭐다? 빌린 거다. 여기 이거 결말이요? 그렇죠. 주제가 이겁니다. 다 빌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욕심 갖지 말고 다 빌린 거니까 어떻게 다뤄야 되겠어요? 함부로 다뤄야 됩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되죠. 근데 사람들 꼭 빌린 건 소중하게 안 다뤄요. 재미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빌린 거니까 소중하게 다루자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소유의 의미를 집, 그다음에 회중시계. 시계 같은 게 이제 띵띵 이렇게 회중시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시계가 흘러가면서 이제 뭐 빌렸던 물건을 다 뺐습니다. 막 그 하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간을 이제 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객한테 이렇게 넥타이 빌렸잖아요. 그럼 그 빌린 것도 시간을 이제 잽니다. 하인이. 그래서 하인이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되면 넥타이 등장인물이 하인입니다. 그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인데 근데 다 빌린 건데 하인이 와가지고 넥타이도 다 이제 뺏어가서 막 싸웁니다. 안 뺏기려고 뺏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가정이 하나도 없는 게 들통나죠. 그래서 끝에는 이 무대에 특별한 장점을 주는 이 집마저 이제 다 빌린 거여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딱 그걸 보여준다. 그럼 여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빌린 겁니다. 하면서 여자가 뭐 당신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문학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솔직히 뭐 우리 서주도 남자친구 뭐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사겠어요? 그냥 보니까 그런 거지 맞죠?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사실 만나야 돼. 맞지? 뭘 모르고 좀 순수할 때 어떻게 보면. 왜요? 왜냐면 커서는 이제 자꾸 이제 조건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가영이 잘생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보는 거지. 어릴 때 얼굴 별로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보고 순수하게 그냥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나중에 얼굴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남자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능력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그렇게 따지게 되는 거지. 지금은 안 따지잖아. 지금도 따지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재산이나 그런 게 아니고 공부잖아. 어렸을 때는 좀. 그쵸? 아니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다 조건을 사실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좀 순수한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인간 자체 그걸 보는 거니까 맞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희곡이가 단막극, 그래서 실험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 희곡은 해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희극이라고 하는 거죠.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희곡은 뭐예요? 희곡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극을 위한 대본이다 이렇게. 기극은 이제 슬픈 거고 이제 그런 거. 여기서 그래서 좀 뭔가 희극적이다. 어쨌든 해피 엔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뭔가 물질 중심 같은 것들을 좀 살짝 비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자도 남자가 물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막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인가? 막 이렇게 그런 장면도 좀 나오긴 해요. 자, 그래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사랑 어떤 사랑인가? 뭐 물질적인 거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한 어떤 헌신적인 사랑. 약간 이제 첫사랑이랑 주제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데 헌신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의 본질은 뭐다? 결국엔 다 자기 건 있다 없다? 없다. 다 빌린 거다. 사실 죽으면 다 끝이잖아. 뭐.
그래서 대충 살아?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 이렇게 한번 사는데 또 정성을 다해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죽으면 다 끝은 아니죠. 재산 상속하시잖아요, 만약에. 근데 어쨌든 상속하는 거면 네건 아니잖아. 결국 다 못 쓰고 주고. 그 상대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사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걸 이어가고 싶어서요. 그런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그거 이어지려고 이제 평생을 이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지. 부모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잘 안 해. 여러분 부모님이 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특별한 무대 정책 없다. 물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죠, 사실. 왜요? 갑자기 이거 하니까 현타 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무대와 관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래서 막 아까 얘기했지만 무대로 막 내려가고 이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객을 그 안으로 막 끌어들여요. 관객한테 막 말 걸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관객과 굉장히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요즘 개그 프로도 잘 안 봐가지고 맞지만 호빗 같은 거 보면 이제 관객한테 막 말 걸고 막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거 비슷합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중간에 좀 뭐 잘린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 좀 설명 부분도 한번 읽어보면서 가볼게요. 좀 설명이 돼 있어서 좀 설명하기 그런데 설명이 돼 있는 부분 처음부터 좀 보죠. 왜냐하면 그냥 가면 좀 학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알겠죠? 학교에서 아직 안 나와서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죠. 좀 학교 지문보다는 좀 주요 지문이 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보면은 자, 남자가 등장하여 한 사기꾼의 이야기를 해요. 일단 갑자기 이야기 책을 이렇게 배우가 읽습니다. 이렇게. 배우가 해설자는 아니고 남자가 등장해서 이야기 책을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제 그 책 내용이 우리가 연기할 연극에서 보여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객한테 낭독한다 했을 때 밑줄로 보죠. 관객이 남자의 처지를 파악하게 한다. 근데 그럼 저기 남자가 등장한댔잖아요. 그 남자는 주인공이에요. 그렇지. 이 남자가 이제 책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 사기꾼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기꾼도 자기 자신이죠. 그렇지. 그렇지. 이야기 책을 읽는 남자가 결국엔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서전을 읽는 건가? 꼭 그런 것까지는 자서전이라 보기 좀 어렵는데 아무튼 이야기 책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 않은 빈털터리이다. 그래서 자, 부자라 보이도록 뭐 저택, 모자와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이렇게. 자,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이야기 속에 사기꾼이 돼. 이게 나오죠 이제. 남자는 이야기 속에 이제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 청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란다. 정신을 보시니까 이제 연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전해요. 익숙해지면 나을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고는 꿈도 못 꿨죠. 전보는 이제 타타타타타 치는 그 전보를 얘기합니다. 편지 같은 거. 전보에 알려준 대로 찾아갔더니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주택이잖아요. 문 앞에서 그냥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어려워하시고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요. 학원에서 망설였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이제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물질적인 거를 중시하는 게 좀 드러나죠. 맞죠? 일단 물질. 앞으로 만났는데 예. 만약에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보다는 저렇게 말하는 게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걸로 하시면 이제 우리가 좀 교육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미소를 짓고 그랬어요. 네, 당신의 정보를 봤을 때요. 저희 어머니 말씀하셨죠. 보통 이제 엄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야 어서 가봐라. 빈털터리거든. 되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이제 물질 중심 그런 겁니다. 맞죠? 물질적인 어떤 물질 중심의 어떤 세태.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당연한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할 때 아유 이러면 되나 사람 마음을 보고 해야지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제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요 그래 당신은 왜 그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 뭐 그래요 할 때 그래 이거 예스 뭐 이런 거지 쉽게 해서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약간 맞장구 쳐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을 들고 맹세 이제 맹세한다는 얘기지. 내 원칙 오른손을 들다 맹세를 하셨군요. 그렇죠. 자 물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이 등장해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하인. 하인은 대사는 없어요. 대사는 없고 이제 빼앗는 것만 합니다. 뭐 물건 같은 거. 남자에게 들려 넥타이를 풀어서 낸다. 남자는 빼앗기를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세님을 당해내지 못한다. 결국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 놓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왜 그러시죠? 하니까는 이번에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놀랍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 시간이 지나서 빌렸기 때문에 좀 돌려줘야 되거든.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가 나왔다면 자꾸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농담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간 어떤 것들 연기할 때 이 빈칸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잘 연습을 해두세요. 사실 나머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면적으로 의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경준이 약간 뻘쭘한 약간 좀 그런 것들. 자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켰던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여자는 이제 넥타이 빼앗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지. 넥타이를 하니까 남자가 아예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문제는 좀 넘어가죠. 우리가 읽는 걸 좀 봐야 되니까 진도상. 자 그러면서 왜 빼앗기셨죠? 자 그렇죠. 남독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이었는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봐 그거 가져와. 일단 여자를 속여야 되니까 일단 당당한 척 하는 겁니다. 여봐 그거 가져와. 5분만 더 빌려주게. 이렇게 5분만 더 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딱 5분만 사정은 안 되겠다. 좋아 좋다고.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합니다. 그럽니다. 왜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점이 나와있죠.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다. 물론 그래요. 속상하듯이. 저 인정사정의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 하는 주제에 좀 속상합니다. 자, 그야 뭐 당신에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마나겠고요. 또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이게 지금 관객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도 멋진 분이 5분만 빌립시다. 정확히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랍니까? 그래서 이제 넥타이 딱 빌려가지고 탁 착용하고 빌린 동안에는 이 주제가 나옵니다.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서 빌려온 건 아닌지. 세상 모든 게 사실 다 빌린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이렇게 하면서 어떤 관객이 거기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는 거, 관객이 참 유도한다는 거 그런 특성들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좀 읽어봤고요. 좀 재밌진 않나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재밌진 않죠, 사실. 이거 실제 연극이에요? 예. 그 실제 연극에서도 실제 5분만 빌려달라고 5분을 잽니다, 진짜로. 그래서 5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똑같이 시간을 똑같이 잽니다. 연기랑. 자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 돌아간다. 어때요 이제? 멋진 분이세요. 멀려. 아니 정말 그래요. 자 넥타이를 관객이랑 이 영광을 당신이 돌려줍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관객들이 사실 재밌긴 하겠지만 더 집중되고 맞지? 자 그럼 그렇고요. 우리 하나만 이야기 해봅시다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저 자신에서 아직 멀었군요. 나도 직접 당신 이야기 듣고 싶다면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난폭이다 상냥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 연기다 보니까 여러분 좀 대사가 조금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시적이지 않아서? 그냥 좀 이렇게 뭔가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랑 좀 달리 맞죠? 아. 그런 거. 자, 왜 그러시죠?
뭐 별거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 할까요?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건 그리 쉽진 않겠죠.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일까지 험난한 과정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 너무 있고 용기를 내셔야 해요. 나 힘 좀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좀 웃기지 않나요?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놀라시겠지만 말해봐요 뭐든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게 희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네, 태어나는 거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냥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 얘기합니다. 자, 덤이에요, 덤 이렇게. 약간 덤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좀 물건 같은 거 좀 더 줄 때 덤으로 더 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별명이 덤이래.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아버지는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여자가 좀 딱한 거잖아. 뭔가 사랑의 어떤 결실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덤으로 너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아버지는 덤이 태어나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도망간 거. 아버지 사기꾼이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요.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려준.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는 거지 지금 남자랑 맞지? 남자와 여자하고 공통점. 그래서 어머니가 딸만큼은 제대로 시집 보내려고 한 거지,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사기꾼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들으니까 이 남자가 좀 여자가 좀 어때? 좀 딱해 보여. 그래서 뭔가 애정이나 이런 게 좀 더 커집니다. 자기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그렇긴 한데 좀 미안하기도 할 거야 어떻게 보면, 맞지?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어떤 결말을 해피엔딩을 조금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 100%는 아니지만 좀 자기 아빠랑 비슷한 남자를 보통 만나지 않나요? 좀 아빠가 뭐 밉다 뭐 어떻게 해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이 좀 아버지랑 비슷한 면이 좀 은근히 있습니다. 혹시 그런가요? 좀 다른데 아빠 얼굴상이랑. 그러니까 얼굴상 말고 좀 성격적인 부분 같은 거 좀 약간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끌리는. 약간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약간 끌리는 게 자기 아빠가 뭐 밉다 싫다 이러면 좋다 떠나서 뭔가 묘하게 조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은연중에. 혹시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혹시 공부 잘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좀 성격이 비슷하나요? 그러네. 이거 봐봐. 그런 게 있다니까. 성급한 일반의 오류죠. 한 명 가지고 맞다고. 난 성격이 닫아서 했구나. 아빠랑?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최종 결혼을 할 때 보면 그게 있습니다. 묘하게 여자는 아빠 스타일, 남자는 엄마 스타일 좀 이게 있어요. 그게 환경이 보면. 네. 이게 막 부정하려고 이렇게 하다 봐도 이게 막 자기 살아온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먼 미래에 한번 제 말을 떠올려보면서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일찍 질리던데 다. 일찍. 질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영이 같은 이건 나중에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음가짐의 문제인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좀 더 진중하게 한번 만남을 한번 가져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처음에 예스를 빨리 하지 말고 좀. 예스 빨리 안 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예, 자 친절한 분이에요. 네? 아니요, 그저 불러봅니다. 그 목소리 불러본 게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이럽니다. 이게 약간 어때요? 좀 이제 좀 남자가 위에는 뭔가 건너뛰어요 그냥? 어디죠? 진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안 해주면 덤이랑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다 보니 약간 그렇지 사실. 홀가분 할 수 있잖아. 덤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딱히 책임이 없다는. 그렇지. 느낌인가? 근데 그런 말 하면 어머니 화를 내시곤 하지. 왜냐면 자기 자식 태어났는데 덤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덤으로 살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왜냐면 어머니는 고생 많으셨고요. 홀로 막 키웠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둘까요 제 얘기?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어때 점점 둘이 좀 친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친밀감 서로 이제 우리가 보면 자기 속 얘기하면 더 가까워지잖아. 이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이제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다뭐 엄청 막 자기 얘기하면요 어색해지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또 자기 얘기를 초반에 얘기해주면 또 불편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뭐 예전에 예를 들어 나는 옛날에
뭐 이런 일 사건이 있었어. 왜 이래 갑자기 부담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 어떤 개방 정도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죠,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속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성격 차이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 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깊이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또 가봅시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건너서 문제를 건너서요. 자, 남자는 일어나 또 넥타이를 풀어서 빌렸던 남성 관계 돌려주니 시간이 다 됐나 봐. 자, 그의 눈에 물기에 젖어있다. 빌려준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까닭 뭐랄까. 그러니까 여자 얘기 듣다 보니까 또 동정도 느끼고 아까 얘기했던 그렇지 우리가 가령 얘기했듯이 자기부터 걱정,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연민도 느끼고. 왜냐면 여자를 사랑하는데 자기 가정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자,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줄 중얼이 덤덤덤 당신의 사랑에 덤덤 당신을 사랑해. 자, 거기서 뭘 하시죠? 남자 말을 듣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배우는 못 듣는 척 그냥 연기를 해줘야 되고 관객들은 다 들려 맞지? 우리가 그거를 대사 중에 대화, 독백, 방백 중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독백? 이건 이제 방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백. 왜요? 그러니까 이제 독백은 자기 혼자서 연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고 방백은 배우가 옆에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도 못 들리는 척 해주는 거예요. 수민아 알겠니? 여기 방백 적었어? 수민아 힘내. 쌤 근데요 그럼 막 드라마에서요 남자가 직접 말하는 건 아닌데 막 혼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남자의 목소리로.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독백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라고. 그건 이제 시나리오니까 내레이션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연극으로 구성한다면 보통 그럼 이제 방백으로 봐야겠지. 야 그렇게 문제 하나 내도 되겠다. 자 거기서 뭘 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못 들은 척 하는 건 연기를 그냥 못 들은 거야. 이제 못 들은 겁니다. 당신의 사랑해. 그렇지 이거 들으면은 고백하는 건데 맞죠? 못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해 또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계속 끝까지 거짓말 치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뭐 그렇게 마음먹어서 이제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남자의 어깨에 기대는 너 이제 아주 가까워졌네요. 하인 이 앞쪽으로 한 번씩 다가온다. 또 뺏으려고. 여자 못 보게 하려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 걸로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막 그냥 엄청 가까워졌네요. 하인 남자에게 덤벼서 호주머니 뒤져 소지품을 몽땅 털어간다. 이 법에 자질구레 여러 가지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난 자꾸 행복해집니다. 이건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진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모든 거는 이제 다 빌린 거다. 약간 일종의 무수요 같은 어떤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 때문에 행복해진 게 아니고 빼앗긴 게. 이제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인식을 바꾼 거야. 이제 내가 막 다 소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빌린 거다. 다 이제 떠나가는 거야. 인식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전환돼서 이제 여자한테 용기 내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뒤에. 맞선에서 만난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소개팅 같은 거 해본 적이 그래요? 없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나이 들면 사실 그렇게 해야지. 자, 더 여러 가지 것들을 헤아릴 수 없이. 그러니까 조건만 보니까 사실 없이 조건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다가 결혼하거나 이게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안 그러면 시기 놓치면 힘들어요. 자,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것도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자, 어떤 나무는 가을이 되자 수초미 이파리 몽땅 데려주고요. 그래서 이런 가지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고양이는 늙어가고요. 이게 다 주제잖아. 사실 다 늙잖아. 너희들도 지금 늙어가는 거잖아. 맞죠? 아직 한창 때니까 아직 늙어간다고 말이 좀 그렇지만 지금 커가고 있지만 나중에 또 늙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때니까 재밌게 잘 지내.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자랑거리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거 이제 알았다는 거지.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속은 거잖아요. 이제 속은 거죠. 좀 황당하죠. 여자가 알면 뭐예요? 여자한테 속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놈한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 근데 물론 이제 작품이니까 남자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멀려. 그런데 더 당신에게 뭐 자랑거리 없으신가? 잊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핸드폰 열고 자, 사진 속장을 얘기해요. 요게 이제 사진놀이를 하거든요. 자, 여기 지금 내용이 좀 생략되는데 좀 그게 아쉽다. 그래서 여기 사진 속장을 내서 여기서 여기 이제 할머니 사진 나오고요. 이제 어머니 사진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사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젊음도 결국엔 다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젊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람은 나이 든다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게 조금씩 생략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좀 잘 봐주세요. 시간이 지면 나이예요?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거는 잠깐 주는 거잖아. 이게 어떤 특권이 아니잖아, 맞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음도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또 10대 때, 20대 때, 30대 이게 느낌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맞죠? 앞자리 바뀌는 건 사실 이 바뀔 때 말고는 계속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20대 되면 와 좋지. 근데 30대면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돼 이런 생각 들고요. 아직 뭐 40대 갈 일은 좀 멀긴 했지만 그때 되면 또 느낌 다를 것 같고 50대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 60대 되는데 60대 되는데 내가 그동안 인생 살아서 이룬 게 뭘까?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 대학 보내고 이제 그럴 때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다 은퇴하죠. 은퇴하고 그동안 잘 살았나 자식들은 다 떠나고 그러니까 막 특히 이제 어머님들 좀 빠르면 막 한 40, 50대 갱년기 같은 거 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들 맞지? 그러니까는 아무튼 그때 재밌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자, 다 또 빼앗기고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할머니, 여기 나오네. 밑에 나오네. 생각된 줄 알았더니 다행이다. 여기 있다.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뭘 봐? 하면서 또 여자에게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제일 젊으니까요. 이러죠. 젊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 문제인데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예요. 아유, 완전 꽃다운 소녀시군요. 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당신이 몇 살이십니까? 좀 약간 나이 든 척 하는 거야. 신 목소리로 이렇게. 45이에요. 중년부인이시군요. 요즘 중년이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자, 할머니 사진 내어준다. 하면서 이게 사진놀이를 하면서 이게 다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보죠.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제 얼굴이 당신이 몇 살이죠?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이게 연극이니까 이런 대사 하는 거지 드라마에서 이러면 이상한 대사야 사실. 저는 현실성 없다고. 그러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노래 해봤죠? 네, 재밌었어요. 진짜 하시면 이 노래 재밌는 여기 주제가 나오죠. 시간이 지나간다에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다 지나면 젊으면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 남자 여자는 서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한다.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뺏어간다. 남자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청호한다. 자, 그리고 이제 끝부분 다 왔습니다. 자, 봉투를 딱 내밉니다. 나가라! 나가라고 뭐예요? 지금 나가라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죠. 대놓고. 이러면 안 되시면 거의 더 넘어서 고백한 건가? 자, 이러면서 이럽니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죠. 이거 막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남자가 알겠죠? 다 빌린 거예요. 구름, 바람 다 빌린 거예요. 당신 빌렸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또 별표를 쳐야 돼. 이런 이제 소품을 좀 활용하거든요. 뭔가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빵 이렇게 차게 하려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결혼해 주십시오. 오직 당신이 빌린 동안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헌신적인 사랑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진짜 흠뻑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막 유부남이야. 막 큰일 납니다. 진짜 맞죠? 알고 보니까 막 이웃남이고 막 미친놈 많아요. 진짜 세상에 조심해야 됩니다. 딱 사랑에 빠지기 전에 호구조사 다 해야 됩니다. 재산 같은 거 알겠죠? 현실적이네요. 아무튼 이게 문학이니까 지금 이런 놈이랑 지금 만나는 거 지금 난리 나죠. 이거 완전 사기꾼. 맹세는요. 맹세 어떡하죠? 어머니께 오르든 글쎄 그거. 자,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나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사실 석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잔, 그 다음에 한 잔, 늙고서는 당신 이해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건 사랑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말 같지도 않은 건데 문학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딱 끝났어요. 죽을 때는. 잠깐만요, 더! 하면서.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막 이제 연기 그렇게 했겠지만. 내 말을 좀 들어봐요.
요게 이제 별표 차이예요. 악의적인 느낌 없이. 사실 이제 이거 보면 이게 헤어질 사이인지 이게 안 헤어질 사이 느낌이 딱 오잖아. 이때 이제 승민아 알겠지? 잘 기억해도 이게 지금 얘가 진짜 마음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이거 딱 느낌 알잖아. 이거. 딱 분위기 봐서 여자가 그냥 완전 표정 굳고 정색하면 끝난 거야. 약간 좀 울거나 화내거나 이러면 아직 마음이 좀 있는 건데 아무튼 악의적인 느낌이 없다는 건 아직 그래도 얘한테 좀 미련 있고 좀 호감이 있는 거지. 당신 사기꾼이에요. 헤어진 거에 대해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무튼 이제 당신 사기꾼이에요.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잘 빌렸죠. 궤변 같지만 주제입니다. 시간이 다 되니까 하나씩 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빈털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거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 다 빌렸죠. 코, 입술 뭐 이런 거 다. 또 관객서 가지고 또 이제 또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허물면서. 어떤 폴씨 이건 왜 빌린 거예요? 이것도 솔직히 그러니까 빌렸다는 게 사실 자기 건 아니지. 어떻게 부모님한테 받은 거고 또 죽으면 또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그런 뜻이.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뭐 이거 제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게 빌린 거죠. 뭐 저도 뭐. 내게 없잖아 사실은. 사실 부모님 낳아주신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맞죠? 물론 뭐 제가 밥 먹고 제가 컸는데요. 뭐 이런 건 할 말 없긴 한데 어쨌든 그거잖아. 출발점은. 그러니까 다 빌린 거다 이 얘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에 꼭 불러주죠. 전 이제 알겠어요. 범 이제 알겠어요. 이따 거절해 계속 이제. 하인이 막 구두발을 막 남자애 타고 와. 남자 뒷걸음 치는 거야. 근데 마지막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범! 난 가진 건 하나 없습니다. 자 모두 빌렸던 것입니다. 근데 동이라고 부르는 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고 여자 이름이 지금 딱 등장한 거 아니잖아. 그냥 여자 남자 이러니까. 그렇긴 한데. 범 당신은 어떻습니까? 가진 거 뭡니까? 뭐 이러면서 뭐 당신 뭐 가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나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거 일단 별표죠. 또 관객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여기 약간 넥타이 비슷한 뭐 관계하면서 막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제가 나와. 아끼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헌신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요. 소중하게 다룬다는 얘기예요. 빌린 거니까. 빌린다는 말은 좀 웃겨 맞지? 당신이 빌렸다는 것도. 자, 아무튼 조금 문학적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자, 남자가 또 하인의 거울바 채이고요. 여자 더 이상 참가 없이 들어서 포옹한다. 근데 왜 하인은 왜 차요 남자를? 이게 문학적인 좀 상징적인 어떤 기법이야. 그러니까 위협하고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만 하면서 막 이유가 없는데 왜 차는 거야? 시간 다 되고 하니까 이제 막 차는 겁니다. 이제 나가라고 막 이렇게.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여자 당신 아니 또 누굴 사랑하고 있어요? 뭐요? 그래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그렇게 연기 차이기 전에 막 이렇게 연기했겠지만 어머니도 말짱한 사귀면 결혼했다는데 자 빨리 갑시다. 어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끝났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근데 아무튼 이런 이강백의 어떤 상징적인 실험적인 희곡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네. 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5분 남았어요? 예, 한 25분까지니까 얼추 5분이니까 저 뒤에 소단원 평가로 가서 이거 지금 기본 학위 문제 풀이는 좀 숙제로 한번 가볍게 해보고요. 소단원 평가로 한번 가서 소단원 기본 평가로 가서 자 이거 아까 읽었던 거니까 여기 있는 거 한번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문제 일단 먼저 풀어보고 또 얘기 나눠봅시다. 자, 몇 페이지냐면 191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뭐 1번은 좀 이론적인 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이름은 제일 싫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제약이 없고 연극은 제약이 있죠, 맞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좀 암기형이라서 내신이니까 좀 암기해줘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아까 이 희곡의 가장 큰 특징 그걸 기억해서 어떤 이제 공연을 위한 어떤 토의 그걸 한번 골라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주제와 관련된 거 풀어내야 되겠고 4번도 마찬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주제 기억이 저기 두둥실 다 세상 모든 거 빌린 거다 뭐 그 얘기.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해서 뭔가 몸과 마음이 좀 지칠 때입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야 돼요. 다 했나요? 체크라도 살짝 해가지고 어디다 있는지 잘 안 보이네. 이제 시험이 한 4주 남았죠? 저 내일 벚꽃 보러 갈 거예요. 어디로요? 어? 혼자요? 아이씨, 친구랑 가야죠. 여자친구요? 네. 네. 엑스포 벚꽃이 지금 활짝 많이 폈나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원래는 선생님 보통 이제 벚꽃을 항상 갑천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면서 갑천이 엑스포예요? 이거 갑천 그쪽이 다 엑스포죠.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바쁘다 보니까 더 못 보네요. 어떻게 해가 갈수록 더 바빠지지? 좀 덜 바빴을 아, 텐데. 내일 목요일인가?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일 뭐래요? 금요일 날 네. 학교 좀 일찍 끝나는 날이면 금요일이. 끝나고 학원 갔다가 저는 그러게 나도 금요일 날 한번 그쪽 엑스포 가가지고 그 성심당 좀 한번 가볼까? 거기 성심당 있어요? 엑스포 쪽에 이제 DCC로 가면 거기 대전 컨벤션 센터에 성심당이 있잖아요. 아, 진짜? 원래 자주 애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전거 타고 집에서 한 2시간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자전거 그냥 전동 말고 전기 말고 그냥 일반 자전거 다리를 굴려서 이제 다리 안 아파요? 아프긴 한데 그래도 운동도 할 겸 좀 많이 했는데 벚꽃 촥 하면 잘 입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도 못 하겠네요. 제일학원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현타 오네요. 다 빌린 건데. 네, 좀 내년에 네. 막 인스타 스토리 네. 1년 전 거 다시 올릴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번에 올린 게 없어가지고 다시 못 올리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뭐라도 자꾸 올려야 되는데 벚꽃이 진짜 해마다 봤었는데 올해는 진짜 자 사진도 그냥 다 1번 정답 갑자기 슬픕니다. 4번 자 제약이 영화는 없고 연극은 있다 맞죠? 무대에 막 1000명씩 올려놔봐 맞죠? 막 타노스 이런 사람 다 죽이는데 지구인들 다 올려놔봐 무대 무너지지 맞지? 영화는 제약이 없으니까 막 그런 거 다 부시고 다 만들 수 있지 맞죠? 이번에 정답은 3번이죠. 왔다 갔다 편하게 무대를 만드는 게 좋겠고요. 3번의 정답은 4번. 그래서 빌린 거니까 영원히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다음 4번에는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잘 맞았네요. 저희 시험 끝나고도 네. 공부할 거예요? 시험 끝나고 뭐 할 거냐고요? 아니에요. 시험 끝나고 이거 계속 하냐고? 네. 시험 끝나고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내신이라 그래서 시험 끝나고 우리가 한 요 날을 쉴 거예요. 월요일 날은. 그래서 요 날부터 다시 개강을 하고요. 생각보다 또 시험이 기말이 우린 5월 2일까지는 시험이 5월 2일까지예요. 맞지 않아? 그치? 그러면 5월 3일은요? 5월 3일 날은 좀 잠깐 와주세요. 요 날은. 아 시험 성적하고 그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뭐 간단하게 아. 좀 파티 비슷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5월 8일 날 일단 좀 요까지는 선생님 좀 쉬고 싶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린이날에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날 개강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기말고사가 빨리 봅니다. 6월 언제 봐요? 6월 26일부터 봅니다. 아 근데 그럼 또 한 달밖에 안 남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뭐 하면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선생님이 또 모의고사나 이 학원에 제일학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거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독서랑 문학 교재를 만들 거거든요. 방학 때도 네. 저거 썸머 같은 거예요. 썸머스쿨 같은 거, 윈터스쿨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1학년들 지금 이제 현역 1학년을 된 사람은 썸머스쿨보다는 차라리 단과 수업이 낫습니다. 그쵸. 그래서 방학 때는 또 짧아서 4주 동안 그래서 선생님 문학 독서를 그때 이제 모의고사 한번 연습을 시킬 거니까 그때 좀 바짝 해두고 모의고사 잘 봐야 될까요? 또 좀 해놔야 돼. 그러니까 여름 때 해놓고 그리고 또 그냥 학기 중에는 내신에 또 올인해야 돼. 왜냐면 이때 또 모의고사 조금 한 1, 2주 어중간하게 하다 보면 뭐 하는 동 마는 동이니까 방학에 빡세게 해놓고 다시 또 내신 미치는지 다 해야 왜냐면 나 추석 때 어영부영하고 휙 지나다 보면 갑자기 이제 중간고사 본다고. 추석 때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친가나 외가를 안 가면요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오는 사람이 걔는 뭐 이상한 애가 왜 왔어 이렇게 되죠. 고1인데요? 그렇지. 왜냐면 고1이 수능이잖아. 내신으로 수시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추석 지나고 집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추석 지나고 바로 개천절이긴 한데 그럼 또 10월 2일 날 쉬어요? 10월 2일 날요?
중검다리로 중검날이 연휴인데 모르겠어. 지금 시험 기간이라 선생님은 수업을 할 것 같아. 아직 먼 얘기긴 한데 나와야지 뭐. 시험 기간이. 한글날은 쉬어요? 한글날도 나와야지 시험 기간인데.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솔직히 선생님도 그냥 근데 니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봐야 쉰다. 그리고 나 유럽여행 갔다 올게 시험 잘 봐 이러면 좀 미친 강사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아 9월달에 시험 봐요 저희? 아니죠 10월달에 요날 때 보지 이날 이렇게 아 보지. 10월 초에만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시험 코앞이야 코앞. 그러네. 근데 뭐 요날 휴강해봐 부모님 입장에서 좀 미친 강사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네 추석이면 어차피 못 가네. 못 가지. 이거 지금 시험 바짝이야 이날. 근데 막 이날 휴강입니다 하면 저 학원 미친 학원 아니야? 욕하신다고 부모님들. 아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처음에는 너네 이렇게 되는데 뭐야 학원인데 시험 대비도 안 해주고 이상한 학원을 이렇게. 시험 일주 전에는 이렇게 그렇지. 딴 거. 지금이야 놀고 싶은데 뭐 막상 시험 대가 학원에 선생님 야나 놀러 갈게 막 선생님 인스타에 막 에펠탑 사진 찍고 있으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속으로 욕한다고. 그쵸 그건? 그렇다니까. 지금이야 뭐 휴강이면 물어봐도 수업해야지. 그리고 이날 빡세게 하고 아마 이날 시험 볼때 거의 내가 한번 2학기 한번 학살지 보니까 요날 잡혀있더라. 조금 너무 싫어. 좀 빠른 데는 요날 잡혀있고. 근데 어떤 학교는 진짜 멋진 학교는 그냥 요날 좀 앞에 해주는 학교도 있긴 하더라고. 그게 멋진 게 아니지 않을까요? 아 추석 좀 편하게 좀 애들 놀게 하려고. 근데 거의 여기 잡혀있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시험 범위 나가는데도 빡세. 시험 범위가 이제 앞에 뚝 끊기고 그냥 시험 공부 엄청 한 다음에 그냥 봐야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금방 갑니다 시간이. 그리고 뭐 모의고사는 또 이제 방학 때 해야 되니까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그리고 2학년 때는 어차피 1학기가 문학이니까 문학 수능이거든. 그래서 문학 수능 준비 완벽하게 2학기 때 독서니까 독서 또 수능 대비 완벽하게. 그럼 내신도 잘하는 애는 모의고사 잘 돼 있어.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쫙 이제 내신 한번 마무리하면서 최저 관리하면서 그냥 조금 고난도 간쓸기 같은 거 쫙 한번 풀어주면 대학 딱 잘 가게 돼.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1학기 잘 보고 2학기 잘 가야 돼. 진짜 달려 나가면 어떡하지? 너다올 5등급 뜨면 어떡하지? 올 5등은 뜰 수가 없어 너는. 그냥 못해야 2등급이었지. 아 수학. 수학. 나도 네 수학을 모르니까.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여러분 요거 나머지 기본 평가랑 그 문제들 한번 집에서 살살 한번 풀어 와보고요. 언제까지요? 다음 시간까지? 예.